안녕하세요. 덴다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편 2일차 디자인 실무의 시작 로고 만들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고급 기술과 고난이도의 프로그램 작업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모든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디자인일 겁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에 앞서 로고를 기획하고 나아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란 기업이나 조직의 상표, 브랜드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1인 창업의 시대가 열린 지금 자신을 표현하는 로고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센스 있는 로고를 만드는 순서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정하기입니다. 어떤 회사, 가게를 창업하는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해봐요. 여기 보이시는 예제와 같이 스타의 스펠링인 S를 따와서 S네일이라는 상호를 만들어 보고 매니큐어와 별의 모양을 접목시킬 수도 있겠죠. 영어로 맛있게 먹다의 야미와 마카롱의 카롱을 접목시켜 야미카롱이라는 상호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 로고는 마카롱을 한 입 베어 문 듯한 로고로 만들어 봤죠. 마지막으로 1인 캠핑족을 목표로 실내 캠핑장을 운영하신다면 낭만적인 달빛과 캠프를 합쳐 달빛 캠프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어떤 회사를 창업하느냐, 로고를 디자인하느냐로 시장 조사와 계획을 뚜렷이하여 목표를 만듭니다. 저희는 커피와 수제차를 만드는 오가닉 홈메이드 카페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가 정해졌다면 명사 또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카페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명사와 형용사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볼게요. 브레인스토밍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회의 방법인데요. 질보다는 양으로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에서도 마구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틀에 박혀있는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카페 수제차 전문점이라는 키워드에서 카페라는 공통적인 주제로 커피, 베이커리, 예쁘다, 여유, 젊음 등등 여러 가지의 명사와 형용사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보세요. 여기서 저희는 아름답다와 그리고 카페를 넣어 아름다움을 담은 카페, 아담 카페라는 키워드로 상호를 만들어 보았어요. 분명 여러분들이라면 더 훌륭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멋진 키워드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네이밍이 정해졌다면 이제 어울릴 만한 디자인의 로고를 만들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꽃 봉오리와 찻잔을 접목시킨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러스트를 이용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CC를 실행해 줍니다. 메뉴바에서 파일, U를 선택해서 새 창을 만들어 줄게요. 기본적으로 A4 사이즈의 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지 크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A4 사이즈 대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새 창으로 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사각형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빈 대지를 클릭해서 옵션 값에 맞춰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OK를 눌러 주시고요. 선택 툴로 사각형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컬러를 면색을 투명으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능 패널에서 트랜스폼 패널을 열어 옵션 값에 맞춰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코너 라운드를 40mm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옵션 값에 맞춰서 입력을 해 줄게요. 옵션 값 4mm, 그리고 캡과 코너를 라운드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꽃봉오리의 기본적인 배경이 될 밑바탕을 만들어 줄 차례인데요. 선택 툴로 사각형 툴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자유 변형 툴을 클릭해 줍니다. 자유 변형 툴을 클릭하면
작은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팝업창 중에서 퍼스펙티브 디스토트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고정점을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의 사각형이 위쪽에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툴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툴을 꾹 눌러주면 원형 툴이 나옵니다. 클릭하고 옵션 값에 맞춰서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화면과 같이 원형을 배치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선택 툴로 원형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이동을 해 줄게요. 여기서 마우스를 떼지 말고 Shift 키를 누르면 정방향으로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정방향으로 복사를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메뉴바에 Select All을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요. 툴 패널에서 도형 구성 툴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생긴 툴인데요. 만약에 툴 패널에 이 툴이 없으면은 앞선 시간처럼 에디트 툴바를 눌러서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 구성 툴은 겹쳐 있는 선택된 도형을 합치고 없앨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화면과 같이 왼쪽에 있는 겹쳐 있는 도형을 드래그해서 묶어 줄게요. 선택된 도형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떼면 도형이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른 채 바깥에 나와 있는 도형들을 클릭할게요. 마우스가 마이너스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형을 없애주는 도구입니다. 추가적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꽃봉오리를 완성해 볼게요. 다시 원형 툴을 클릭해서 옵션 값에 맞춰서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80mm 지름의 원형을 만들어주고 화면과 같이 이번에는 상단에다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원형을 겹쳐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Select All 눌러주시고 도형 구성 툴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 도형에 겹쳐져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도형이 점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점선 부분을 잘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세 파트를 클릭, 그리고 이 두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 그리고 다시 Alt 키를 누르면서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삭제해 줄게요. 있는 부분까지 삭제. 이렇게 해서 꽃봉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차창처럼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다시 원형 툴을 선택하고 빈 대지를 클릭해서 옵션 값에 맞춰서 원형을 만들어 줄게요. 50, 10. 원형을 화면과 같이 선택 툴로 클릭해서 이동을 시켜 줄게요. 이 원형에서 더 큰 원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원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옵션 값에 맞춰서 입력하겠습니다. 10mm. 조이는 그대로 놔두시고 프리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좀 더 큰 원형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도형 구성 툴을 클릭하고 차창 안쪽에 있는 원형들을 전부 합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고정점을 하나 클릭해서 만드시고 하단으로 내려가시면서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내리시고 고정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지 않고 핸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고정점을 클릭해서 핸들을 없애주시고요. 돌아가면서 다시 Shift를 누르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포인트는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회전시켜 줄게요. 마지막으로 색상을 정해 줄 건데요. 기능 패널에서 스와치스 패널을 열고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열어 오픈 스와치스 라이브러리, 컬러북스, 팬톤 솔리드 코드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선택 툴로 나뭇잎 포인트를 클릭해 준 상태에서 검색창에 361이라는 번호를 검색하면은 한 가지의 색상이 검색이 됩니다. 이 색상을 클릭해서 나뭇잎에 얹혀 줄게요. 그리고 선 색상은 없는 색상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다시 솔리드 코드 창을 없애 줄게요. 여기서 팬톤 컬러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존 그림과 다르게 로고는 웹사이트, 간판, 인쇄, 광고 등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때 매번 색이 다르게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건축, 패션,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표준 색채인 팬톤 컬러를 사용하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컬러북스에서 팬톤 컬러를 이용해서요.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니 여기서 팬톤 컬러를 입력해서 로고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로고 하단 부분에 상표를 넣어 볼게요. 문자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빈 대지를 클릭하고 아담 카페라는 글을 입력해 줍니다. 다시 선택 툴을 클릭하고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기능 패널에서 캐릭터 패널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옵션 값에 맞춰서 글자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체 크기는 50mm 로 변경해 주시고요. 하단으로 조금만 내릴게요. 글자를 2번 클릭해서 문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담만 클릭해 줄게요. 여기서 옵션 값 볼드로 바꿔주시고 색상은 아까 사용했던 스와치스의 팬톤 컬러가 하단에 사용이 가능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아담 카페를 해서 글자를 만들어 봤고요.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부가적인 키워드가 될 글자를 넣어 줄게요. 라는 글자를 넣어주시고 글자 크기 옵션 값에 맞춰서 입력할게요. 20mm 나는 스퀘어에 레귤러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패널을 열어서 이 글씨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 흐린 색상으로 해볼게요. K 70%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로고와 상표를 정렬해 주겠습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서 로고를 드래그 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고와 상표를 함께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기능 패널에서 얼라인 패널을 열어줍니다. 얼라인 투 얼라인 패널을 열어 하단에 얼라인 툴을 클릭, 얼라인 투 아트보드를 클릭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세로 정렬 맞춰주시면 정렬이 됐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로고를 얼라인 패널에서 한 개체를 고정하는 정렬 방법인데요.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한 개체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진한 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고와 글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아단 카페를 한 번 더 클릭해 볼게요. 이러면 지난 선으로 선택선이 바뀌게 되었죠? 온라인 패널에도 키 오브젝트로 바뀐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키 오브젝트로 바뀐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 정렬 맞추게 되면 아단 카페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앙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중앙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할 때 정렬이 중요하잖아요. 매우 자주 쓰이는 팁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꽃봉오리 모양의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고를 이용해서 멋진 배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